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7%가량의 불이익을 받고 아주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5%의 대가를 받는 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능력 중심 또는 그 사람이 투여한 노력과 헌신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회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외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개발과 함께 외모 관리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과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자기 제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가장 재밌고 흥미로우면서도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제시고,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사회에서 주어진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이 자기 제시, 셀프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든 또는 하고 있지 않고 계셨든 상관없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의 개인적 경험까지 녹여내서 여러분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재밌는 부분을 알아가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더 정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접관과 유권자들은 외모의 영향력을 부인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 관리직에 더 많이 채용되고 공직에 더 많이 당선된다.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가벼운 벌금과 보석금이 부과되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 직장을 쉽게 구하고 임금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외모가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7%가량의 불이익을 받고 아주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5%의 대가를 받는 셈이다. 여러분, 이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외모의 중요성을 평소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 데이터와 숫자 그리고 심리학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느낌이 새롭죠.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외모를 잘 갖고라 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자기 제시를 잘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기 제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기 제시에 비슷한 말은 인상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프레션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때 어떤 옷을 입었나요? 혹은 이 영상을 보기 직전에 회사에 가실 때 어떤 옷을 입고 계셨나요? 또는 여러분이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릴 때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 사진을 올려두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일지, 어떻게 인상을 줄지를 통제하는 것을 자기 제시 및 인상 관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타인에게 가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회사에 가고 싶어요. 또는 어떤 특별한 남성 혹은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자기 제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제시는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통제력을 전략적으로 얻는 방법이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시의 두 번째 파트는 내 자아상을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서 그것만으로 자아상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소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에서 또 나오는 자기 제시의 재밌는 파트는 나의 어떤 자아상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 제시를 한다면은 그 되고 싶은 방향성으로 스스로 연기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웃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렇게 비춰지고 싶은 자아상을 가지고 싶다면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농담을 많이 던지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농담을 던지다 보면은 실제로 나는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 제시는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만남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의 말에 호감을 얻고 또는 내가 상대로부터 전략적인 자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전략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만남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자리 또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 만들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 스스로도 그것을 안다. 자신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영화와 음식 취향이 비슷하며 의견이 비슷하고 이름에 같은 철자가 몇 개 있다는 사소한 유사성이라도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자신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어필하기보다 그 사람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고 유사성을 찾아갔을 때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호감 표현하기.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아첨하는 말은 금방 빈말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자신이 듣는 칭찬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어쨌든 각자 자신의 일일 때는 칭찬을 받을 만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거죠. 뭐 오늘 머리가 되게 잘 됐네, 아니면은 오늘 입은 옷이 예쁘네, 이런 식으로 사소한 방식으로도 칭찬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 그게 아첨 같아 보이고 그게 아부 같아 보일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나한테 칭찬했을 때 사실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할 때가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을 때 사소한 칭찬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제시의 전략 세 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쓴다. 예컨대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면접관의 질문에 맞게 자신의 대외적 의견을 조정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아첨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권력자의 환심을 사는 행동은 상당히 효과적이며 직장인들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견에 동의하는 체하거나 칭찬함으로써 관리자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는 직업적 성공에 기여한 요소 가운데 주당 근무 시간, 근무 기간, 결혼 여부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였다. 마찬가지로 관리자에게 호감을 얻은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호감을 얻는 것은 업무 수행의 영향을 제외하고 4에서 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라는 조직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활동하는 단체에 있거나 그 단체에서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 단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요. 잘 보여서 좋은 임금을 받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사한테 호감을 사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들의 하순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호감을 사는 전략을 알고 있는 상황이랑 전략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임금이 약 4에서 5%가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같이 이 전략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기 제시의 전략 네 번째, 유능함의 상징물을 활용하기. 예컨대 자기 홍보를 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표를 빼곡하게 채우고 전화를 바로 받지 말고 약간 뜸을 들이는 등 바쁜 모습을 보이라는 조언을 듣는다.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네마라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문구류와 복장을 이용해 유능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능숙했다. 어떤 사람이 의사처럼 보이면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확히 판단한 셈이다. 자기 제시를 위해 소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지, 어떤 차를 끌고 갔는지, 또는 어떤 복장을 입고 가는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아웃핏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설득하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데마라라는 사람은 사기꾼인데 의사를 사칭하고 교도관을 사칭하고 또는 교수를 사칭한 여러 가지 전문 직종에서 사칭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고 사칭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을 때는 그 전문가에게 어울리는 소품을 활용하라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 지위와 권력의 부산물 보여주기. 제가 최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요. 그 병원에 가니까 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 내과 땡땡 학회 정회원, 무슨 학회 평생회원, 상장, 무슨 회원, 이런 것들이 쫙 나열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병원 가셔서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대학에서 어느 과를 나오고 어떤 경력을 쌓았고 어떤 학회의 회원이구나.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어때요?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사기는 안 치겠구나. 이 사람이 유능하구나. 내 몸을 맡길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의 부산물들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실 가보면은, 사장실은 굉장히 빌딩의 고층에 있고 혼자 독점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중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필요해서도 있겠지만 사장이라는 권위를 과시하고 사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싶은 자기 제시 전략인 겁니다. 지위와 권력을 암시하는 비언어적 표현들. 예컨대 지위가 높아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유 있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지배적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인상을 바꿀 뿐 아니라 행위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권력감을 높이기도 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타인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다. 이러한 경향은 시각, 지배,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말하는 동안에는 상대방과 계속 눈을 맞추지만 들을 때는 시각적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이다. 가슴을 쫙 펴고 공간을 많이 점유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핸드폰 같은 거 보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슴 펴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중요해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다룰 자기 제시 전략은 외모 가꾸기입니다. 초반에 그 통계를 제가 언급했듯이 외모를 가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직에 더 많이 채용되는 비율로 봤을 때도 외모가 좋은 사람이 더 많고,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덜 받는 케이스도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더 많고, 임금 또한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은 능력 중심 또는 그 사람이 투여한 노력과 헌신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회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외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개발과 함께 외모 관리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외모 관리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외모 관리는 일정한 바이오 리듬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얘기죠. 어느 날에는 막 일이 많다고 또는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막 새벽 2, 3시에 자는데, 어떤 날에는 피곤하다고 7, 8시에 자면은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은 완전히 틀어지겠죠. 어떤 날에는 술 먹고 엄청 늦게 자고 어떤 날에는 일찍 자고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몸이 이 바이오 리듬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이오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내가 일정한 시간에 깨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틴화되어 있으면 피부에 트러블도 덜 생기고 기분이나 스트레스 수치도 굉장히 낮아지고 안정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형화된 루틴 그리고 규칙적인 바이오 리듬이 저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고 안정적인 내면을 가지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팁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외모 관리가 꼭 돈을 들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기시면서 외모 관리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제시가 왜 중요하고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 전략에는 유사성 만들기, 호감 표현하기, 칭찬,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유능함의 상징물 이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 가꾸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외모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크다고 하더라도 가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다른 부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관계없이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전략을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셔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좋게 표현하고 또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제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칭을 하거나 사기를 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100% 똑똑하고 100% 모든 것을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간 들통납니다.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요소들을 좋게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전략 활용하셔가지고 대성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